네, 위쪽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크 써주시고요. 감독님께서도 아마 이 영상을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네. 본 적은 있었는데 풀로 네. 다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일단 너무 그 뭐랄까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 그래요? 네네. 1시간 10분 좀 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이야기를 1시간 10분 안에 담기 어려웠을 텐데 잘 담아주셨던 것 같아서 네. 다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 그해 우리는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2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 시상식에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감독님을 하루 먼저 미리 뵀으니까 이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조금 들려주세요. 네, 사실 내일 외우려고 했었는데 네네네네. 예습이 중요하니까요. 네. 제가 외운 걸 한번 다 외우지 못했지만 네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장 뜨거웠던 날부터 가장 차가웠던 날들까지 5개월 동안 밤낮 없이 달려왔던 모든 스태프들 덕분에 이 작품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 스스로 채용과 최웅식 국담이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 주었던 최우식 김다미 배우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찬란한 계절을 만들어 주셨던 이나은 작가님과 프로듀서 그리고 작품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제작사 분들 덕분에 이 작품은 끝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든 말씀드린 분들을 대리하여 제가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내일 말씀드릴 내용이었을 텐데 네. 굉장히 사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그의 우리는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 더 네. 덧붙이자면 그 작품을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전 네. 작품을 끝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내일 시상식장에서 이 멘트를 듣더라도 저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아주 멋있는 멘트를 깜빡 하셨다 속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사실 2020년에 사이코즈만 괜찮아 작품을 또 공동 연출을 해주셨고요. 작년에는 단막극이죠. 안녕 도로시. 그리고 사실 올해는 그해 우리 눈으로 저희에게 또 함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아니 전 너무 궁금한 게 작품을 고르는 어떤 그 안목이 있으신지 어떻게 작품마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안목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네네. 투심자의 행운이 연속해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사이코즈만 괜찮아는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회사에서 이거 해라고 해서 갔던 건데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좋은 작품에 그랬군요. 네.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이피 안녕 도로시는 네, 너무나 그 힘든 소재를 가지고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네. 저도 덜컥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고민이 많았지만 네, 역시나 안목 때문이 아니라 네. 작가님이 되게 많은 좋은 세계를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에 우리는도 네, 마찬가지였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영업 비밀이라서 안 밝히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독님.
있으면 제가 좀 더 아, 그렇군요. 지키고 싶은데 그렇군요. 그해 우리는을 이렇게 덜컥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이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어요? 물 천천히 드십시오. 드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해 우리는이라는 작품을 시작할 때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실까? 이런 의문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언젠가 글이나 작은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처음에 이 작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었고 처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이나은 작가님과 프로듀서와 저 세 사람이 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라는 자리에서부터 이 작품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애초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세 사람이 농담 따먹이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작됐던 다큐멘터리 얘기해 볼까요? 라고 작가님이 던지셔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점이나 시선에 대한 고민을 많던 시기라서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럴 만한 작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신인 작가님이셨고 신인 연출이라 네네. 뭐 캐스팅은 물론이고 그냥 편성 과정에서도 이렇게 크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애초에 생각을 감히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전혀 시작도 끝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편안하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공감하고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초여름, 청춘, 연애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절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왔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작품을 딱 봤더니 어떤 키워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은 작년 이맘때쯤 찍은 사진인데 네. 그리고 이제 반년이 넘게 지나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 작품은 이미 종영이 됐고 여전히 더 존재를 하려면 누군가 기억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공이나 연수도 다 누군가가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억해 주셔야 여전히 또 그들은 그들의 계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죠. 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이 그해 우리는이라는 작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감독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전 세계에서 과연 그해 우리는을 얼마나 오랫동안 누적 시청 시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보셨을까요? 예상을 하시나요? 1억이 넘었다는 것만 들었고요. 1억 시간.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1억 2,800만 시간 동안 이 많은 분들께서 그해 우리는을 보셨다고 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각에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그해 우리는을 전 세계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리메이크 좀 된다면 여러 배우들이 좀 물망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독님의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관계상 지금부터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그해 우리는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고 또 보내주신 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위로와 공감으로 함께한
인생 드라마였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어떤 분은요 그동안 TV를 안 봤는데 그해 우리는 덕분에 TV와 가까워졌다. 이건 좋은 걸겠죠? 네, 암튼 TV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여운이 남는 드라마라서 이런 작품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와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 드라마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실까요? 들으면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이죠. 너무 아, 영광이고 네네. 사실 댓글들을 훔쳐보기 때문에 다 보신다고 합니다. 네, 각종 커뮤니티와 네네. 가끔 이제 방송 촬영 중에도 이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스크립터가 옆에서 그만 좀 보라고 아, 그래요. 네, 할 때도 있었는데 네네. 너무 영광이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저뿐만 아니라 배우들이나 뭐 제작자, 뭐 스태프들 다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말들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 언젠가 저도 저희 선배들이나 영화계 감독님들, 뭐 영화계 선배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멀리서 네,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아니라 이 작품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영광이죠. 네. 그렇군요. 댓글 다 보신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댓글 달아주실 때 감독님 실제로 뵈니까 실물이 나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아주 소중한 동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께서 전해주신 질문을 감독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 질문에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뷰티박스 전달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 중소기업 뷰티 상품들로 구성된 아주 특별한 선물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당첨자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모든 질문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이어서 주어진 질문만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점 어른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줄이니까 한번 이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감독님께서 연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그해 우리는을 연출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모든 장면에 애정을 담았겠지만 그 중에서 감독님의 원픽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다라고 끝자리 핸드폰 번호 끝자리 64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감독님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든 연출들이 어떤 작품들을 대하냐에 따라서 그때 키를 가져가는 컨셉이나 어떤 각에서 무언가를 취해야겠다라는 것들은 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넓게 보면은 저는 선배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것인가가 연출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뭐 그의 어린 같은 작품에서는 어떤 시선을 드러내고 어떤 시선을 감추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어떤 감정을 감출 것인가 이들이 친구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감정이고 어디까지의 시선을 감출 것인가 지웅이는 어떤 마음을 어디까지 드러내고 이들에게 감췄던 마음이 채란에게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등등이 연출로서는 기술적이든 작품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혹은 배우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거는 좀 폭넓게 말씀드린 거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했던 거는 계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계절감이요? 네네네. 실제 계절감도 그렇지만 네. 원작 그 원래 제목이 초여름이 좋아였다가 그의 우리는이로 제목이 변경됐는데 작가님 스스로가 초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 아이들로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쓰시기 시작했었고 저 또한 그 초여름이라는 계절감을 이 시절에 부여한 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실제로 그걸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과거의 중요한 장면들 많이 찍으려고 노력했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품마다 각각의 연출들이 뭔가를 가져가는 게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에서 저는 이제 초여름의 시절을 지나는 그 물리적인 시절이든 그들의 시절 속의 세월이 계절이든 그런 계절감을 살리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원픽 장면. 원픽 장면 네. 너무나 방금 보면서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네. 제가 방금 뭐 연출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촬영이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정말 찍으면서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고 이것만 있으면 그 이야기라는 건 작품이라는 건 충분히 관객들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함으로 전달될 수 있구나 생각했던 씬이 11부 엔딩이었어요. 엔딩 장면. 네. 네,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최웅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제는 자꾸 그러니까 웅이 연수로 불렀는데 이제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네네. 우시가 다미아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극중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 연수가 찾아와서 술을 마시다가 나 좀 사랑해줘 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제가 기술적으로 뭐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특별히 그 가진 것 미천이 다 하기도 했었으나 11부를 찍을 때쯤엔 가진 거 뭐 아무것도 없이 배우들을 정직하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힘만으로 작가님 써주신 글만으로 가장 사랑하는 장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어도 충분하게 그게 되는구나.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진솔한 감정을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섬세한 감정씬이었거든요. 아까 보면서 저도 굉장히 뭉클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원픽 장면이 이렇게 많은 고민으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분께 한번 행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으신다고요. 웅과 연수가 손을 잡고 언덕에서 뛰어내려가는 장면이었는데요. 듣기로는 그 장면을 첫 촬영 때 찍으셨다고요. 근데 이 장면을 첫 촬영 때 찍으신 이유랑 장면을 찍을 때 이 장면을 마지막 회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편집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마지막 회에 가게 된 건지 궁금하다라고 1172번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장면 덕분에 드라마 여운이 길게 남으셨대요. 네, 혹시 의도된 연출이었나요? 물론 의도가 있었으니까 찍은 건데 네네네. 그 마지막 결과물에 나올 만큼의 의도를 가지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촬영 당시에는 네네네네. 첫 촬영 그 씬을 왜 찍었냐면 네. 첫 촬영 첫 씬이었고 그 언덕에서 해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찍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집합했거든요. 스태프들이. 네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촬영부터 새벽 5시 반에 불러서 네네. 많이들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그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 대본상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뛰는 거든 뭐 하는 거든 그런 순간이 과거 장면 중에 거의 없거든요. 네. 있는 건 아마 거의 추가로 제가 배우들과 얘기하다가 현장에서 찍은 수도가신이나 뭐 피부신이나 이런 것들인데 대본상에는 그때 당시까지는 없기도 했었고 아직 대본이 다 나온 상태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라도 이런 장면을 찍어 놓으면 작가님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군요. 네. 어차피 과거는 한 번에 몰아서 찍어야 됐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헤어 세팅을 다 바꿔야 돼서 과거를 찍는 여름 날들에 대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네. 필요할 것만 같은 것을 찍었던 게 이제 첫 씬이었죠. 첫 촬영 날 첫 씬. 대본이 없기 때문에 부담도 덜했을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네네. 16부에 결국에는 쓸 데가 없었어요. 그랬어요? 결국에는 네. 대본에도 작가님이
네,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쓰시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쓰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엔딩 스크롤 이제 스크롤 백이라고 네네네. 스크롤 올릴 만한 그림들을 모아야 되는데 조연출이 어떤 그림으로 할까요? 라고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장 처음의 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뛰어가는 뒷모습 말고도 엔딩 스크롤을 보시면 아마 모든 컷들이 첫 만남, 첫 키스, 사귀기 첫날 그리고 뭐 첫 여행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 뛰어가는 거는 이제 극 중에서 처음은 아니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네. 그러니까 촬영의 첫 컷, 네, 그 저희들의 의미도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네. 작품의 시작점인 첫 컷, 마지막 그렇군요. 컷으로 하면 좋겠다 네네. 생각이 이렇죠. 그래서 그 뒤에 엔딩 크레딧은 다 처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쭤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은, 요 질문 옆에 있으니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랜덤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해 우리는 세심한 디테일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 드라마였습니다. 소품, 상황, 장소 세세하게 신경 쓴 것이 느껴졌는데요. 웅이와 연수의 이 색을 다르게 나타낸 것처럼 이외에도 대추들이 찾아낸 연출 말고 감독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 혹은 시청자들이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썼다 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소개해달라고 7881번님께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발견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힘이 나긴 하는데 네. 꼭 이거를 정말 그 미로 찾기 하듯 혹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꼭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게 의식 중에 드러나진 않더라도 많은 것들이 작품에 쌓여서 그냥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웅이 집에 있는 어항인데요. 처음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할까 하다가 그 뭐지 수목 그 나무가 들어있는 어항으로 바꿨는데 네네네. 비하인드로는 그게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거기를 나무로 했는데 나무가 훨씬 더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걸 뒀냐면 원래 대본상에는 작업실이 2층이었는데 지하로 내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웅이가 좀 그 과거랑 다르게 연수랑 헤어지고 난 이후엔 더더군다나 자기 안에 그 자폐하고 있는 그 스스로 갇혀 있는 상황 그 모습을 좀 이미지로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을 응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이지만 바깥 창이 있는 썬큰 공간으로 마련을 했었고요. 네. 옆에 어항을 뒀던 건 어항 그 물의 이미지가 연수한테 부재하는 뭐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 친부와 친모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연수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부재하는 이미지들을 그 물의 이미지로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거꾸로 그러니까 그 모태 같은 이미지로 좀 바꿔놓고 싶었어요. 네. 바라는 희망하는 어떤 세계로서 그 이미지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아마 모르실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그 웅이가 그녀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 그 3부 독부 지나서 연수가 떠나가는 모습에서 천장으로 디졸브돼서 천장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게 물반사거든요. 어항에 물결이 있는 거를 천장으로 물반사해서 네. 웅이가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연수가 떠나갔던 뒷모습을 지켜보게 만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약간 자폐하는 공간이자 그 뭐지 부재하는 누군가들을 선망하는 공간으로서의 작업실에서 천장에 이제 물 반사를 통해서 이제 연수를 좀 그리워하는 거를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네네.
좀 어려웠던 아.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작품을 다시 볼 때 어항을 집중해서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 짧게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 하나를 만들기까지 오래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담아내시는지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장면으로 만드시는지 어떤 편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떤 편이신가요? 3021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설계를 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유형이고요. 네네네네. 아마 그때 많은 드라마 연출자들이 시간적으로 그걸 허락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못할 거예요. 아마 1부부터 많이 해도 4부까지만 그거를 계산하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계산하고 들어가도 그때 촬영 컨디션이나 배우들의 배우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촬영에서의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그걸 수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영화보다 훨씬 드라마에서 그걸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승처럼 생각하는 유인식 감독의 얘기인데 우영우를 만드셨던 네네네네. 연출분인데 유인식 감독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 연출만 창작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작가만 창작에 있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창작 영역에 있는데 배우가 연출이 작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환희에 가까운 어떤 무언가를 던져줄 때가 있다. 근데 그거를 네. 연출이 자기가 계산한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재단하려 하는 거는 그 환희를 쉽게 놓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질문 다시 한번 돌아가면 배우가 그런 순간을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키스텝들이 촬영 조명 스텝들이 선물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준비는 해갑니다만 그때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예로 들 수 있는 게 12부의 그 미술관에서 흑백으로 전환되는 장면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가면서도 되게 고민했었는데 네네. 조명 감독님이 조명을 좀 어떤 순간에 감독님이 얘기하신 어떤 순간에 조명을 좀 세팅을 바꿔볼까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시죠. 왜냐면 그림들이 다 달라져야 되고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순간인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 바꿀 수도 없고 CG를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안 돼서 조명을 그렇게 접근했다가 후반에 조명을 바꾸면 아예 흑백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게 전환이 기억될 것 같고 네. 흑백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거기에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해서 그건 이제 여러 파트들이 다 도움을 가져서 너무나 훌륭하게 제가 가진 것 이상으로 나왔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준비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드라마 작품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잘 수용을 해서 뭔가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만들어 가시는 게 이 완성된 작품 하나의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네네네. 간략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잠깐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차기작에 대한 힌트 한 가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소문 안 낼게요. 네. 차기작은 잘 모르고 네네.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있는데요. 네네네네네.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는 안기로 감독, 유인식 감독 밑에서 많이 좋은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르물도 해보고 싶고 장르물? 어두운 톤의 뭐 지금 작은 아씨들도 너무 잘 되고 있지만 네네네. 그런 감정을 베이스로 한 장르물도 해보고 싶고 활극도 해보고 싶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걸 좀 써먹고 싶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팬분들께 즉석에서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질문은 아주 짧고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역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과 시간을 좀 공유해야 해서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앞쪽에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세 번째 줄에 체크무늬 셔츠 입으신 분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시청자들 사이에서 16화에 이제 웅이가 이제 그 연수한테 고백을 할 때 이게 계획돼서 고백을 한 건지 아니면은 즉석으로 고백한 건지가 좀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게 어. 뭐가 맞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저는 이제 드라마 보다가 이제 점점 계속 보다가 촬영지를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네네. 이제 촬영지 같은 경우에는 북촌이랑 뭐 행궁동, 전주 이쪽에서 한옥 위주로 찍으셨는데 한옥이 뭐 갖는 의미가 있었는지 또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서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웅이 어렸을 때랑 웅이 아버지랑 같이 그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이 찍힌 게 있었는데 그게 네, 맞다면 그게 원래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네, 한옥의 의미랑 그 16화 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네. 일단 16부는 솔직히 저도 답을 작가님께 드렸던 건 아닌데 그래도 우기는 준비는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그 순간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평생 아까도 보셨겠지만 연수랑 평생 함께하는 게 목표로 이제 가졌던 친구라서 연수에게 언제고 그 그림이 다 그려지는 날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냥 마침 그 순간이었지 않을까라는 작가님께 묻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그 꼭 한옥은 아니었고 성곽을 처음 발견하고서 저는 이제 이게 한 동네에서 자란 세 명의 아이들의 컨셉을 어떤 장소로 가든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성곽을 발견하고 성곽이 수도권 어디에든 많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거기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섭외팀한테 성곽 위주 그리고 한옥과 양옥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이 혼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한 동네 설정을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꼭 한옥을 고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 동네를 유지할 수 있는 일관된 컨셉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장소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른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뒤쪽 우리 스태프분께서 돌아보시면 네,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킹 같은 것도 봤었는데 네. 배우분들이랑 같이 의논하시면서 하시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혹시 같이 촬영하면서 배우들이랑 가장 깊게 의논하고 찍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촬영 전부터 그 프리 단계 때부터 한다면 가장 많이 얘기했던 장면은 6부 엔딩 우리 이거 맞아 그 장면이고요. 그건 진짜 오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촬영에만 한정한다면 씬으로 얘기하면 16부에 그 촬영할 때 꽤 오래 얘기하고 촬영을 들어갔는데 그 유학 갔다 오라고 네.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연수가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기다릴 테니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그 이자카야에서의 소리네 이자카야에서의 씬이 되게 많이 오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장 씬으로서는 현장에서 부딪혀서 얘기해야 되는 씬으로서는 가장 많이 오래 한 것 같고요. 회차로만 따지면 8부를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먼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전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드라마 내용보다 이제 촬영 비하인드가 궁금한데 혹시 이제 여름부터 겨울까지 촬영을 하셨는데 가장 고생해서 찍으신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상념에 빠지신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가장 고생했던 그냥 너무 많은데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른 것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마지막 촬영을 16부 엔딩인 채용 구연수 부부입니다를 마지막
날 마지막 씬으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촬영이라면 그 3일 전에 영하 16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오. 네, 그날 촬영에 이제 그 16부에 유학에서 중도 귀국해서 연수랑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길에서의 씬, 사랑한다 얘기하고 키스하는 씬이 영하 16도에 촬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스텝과 배우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씬 찍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지만 영하 16도에서 그 씬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씬을 찍는 건 배우한테도 너무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도 이건 좀 아닐 것 같다. 작품을 위해서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두 씬의 날짜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씬이 된 거는 그 세트에서 찍고 나서 웅이랑 지웅이랑 포장마차에서 얘기하는 세월간이 15회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지웅이 엄마 얘기라는 그 씬이 영하 16도에서 찍은 씬이고 가장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이야기 저희가 나눠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는 우리 감독님을 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GV라는 거를 20대 때 저도 많이 다녀봤고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에 그거를 만드신 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리고 제가 그만큼 했던 건 아닌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 내일 수상 소감을 말씀드릴 배우들, 스태프들, 작가님, 제작사 모두가 다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초심자의 행운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좋은 작품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감독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하고 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박수와 함께 단상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진솔한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소통하고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역시 저도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